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의 총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를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메인주 공항에서 전용기 한 대가 이륙 도중 추락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서부 시각 오후 1시 57분에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 국회가 합의된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한국 정부와 논의가 된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의 총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를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민 문제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를 미네소타로 파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며 나에게 직접 보고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이민 단속 작전을 지휘하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의 단속 방식이 잔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톰 호먼 국경차르의 파견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철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속 요원들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reviewing everything with respect to the shooting and we will let that investigation play out. 지난 7일 르네 굿에 이어 지난 24일 알렉스 프레티까지 미네소타주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사살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정부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배우 네털리 포트만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이 자행하는 일들은 인류애가 실종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말했고,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주연 배우인 일라이저 우드는 총격 사건 규탄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도 시민들이 저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폭력 단속에 대한 논란은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지난 주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눈발이 건물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남부 텍사스부터 동부 뉴욕과 보스턴까지 이런 눈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미국 인구의 3분의 2인 2억 명에게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보스턴에 55cm, 뉴욕엔 40cm 눈이 쏟아졌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눈을 치우다가 혹은 썰매를 타고 놀다가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눈발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지만
당국은 실내에 머물고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We are frankly seeing too many New Yorkers still out on the roads. That's actually impeding the ability for sanitation to meet this moment. 동남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73만 명에게 전기 공급도 끊긴 상태입니다. It's still a weather event ongoing. The trees are still continuing to fall, which is causing issues with restoration and with more outages. 또 교통도 마비돼서 어제 여객기 11,000편이 결항된 데 이어서 오늘도 오후 2시까지 4,800편 이상이 운항을 못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이번 주 내내 최저 온도가 영하 15도에 머물면서 지역별로는 추가 눈 소식도 있어서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메인주 뱅거 국제공항에서 전용기 한 대가 이륙 도중 추락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어제 저녁 7시 45분쯤 발생했으며 전용기는 이륙 과정에서 전복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인원은 모두 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 측은 안전 점검과 현장 수습을 이유로 공항 운영을 수요일 정오까지 중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메인주를 포함한 북동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이 지나가면서 조종사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주 카이저 퍼머넨트 소속 간호사와 의료진 3만 1천여 명이 오늘 오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LA 메디컬 센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 8개 주요 병원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간호사는 물론 약사와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의료 인력이 참여해 진료 예약 지연 등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역대 최대 수준인 21.5%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오늘부터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시니어 납세자를 위한 신규 세금 공제가 도입돼 개인 최대 6,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최대 12,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17만 5천 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 보고는 오는 4월 15일 마감되며 IRS는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을 위해 온라인 접수와 디렉트 디파짓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많은 가구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방재무부는 가구당 평균 환급액이 약 1,000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소득세 감면 조치 이후에도 원천 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많았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주와 지방세 공제 범위가 넓어진 점도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등산객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20일 렌초 산타 마가리타의 공원에서 발견된 박쥐가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박쥐와 접촉했거나 노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과 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피규어 브랜드인 펑코가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더피의 대형 조형물을 공개했습니다. 펑코 측은 캐대언의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와 협업해 주요 캐릭터들의 피규어를 제작했으며 일부 제품은 품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할리우드 매장에서 열린 조형물 공개 행사에서는 정관장과 스킨케어 등 한국 제품들도 함께 소개되며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A one-of-a-kind statue of Derpy is going to be in the Funko Hollywood store for 1 week before it goes to New York and comes back. But it's so great as a Korean American to see the popularity of K-pop Demon Hunters and Korean culture. 높이 5피트 약 1.5m인 더피 조형물은 뉴욕 매장 전시를 거친 뒤 다시 할리우드 매장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5원 넘게 떨어지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동조화 경향을 보이는 N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한국 정부의 환율 안정 조치 효과가 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루 25원 넘게 떨어지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440.6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때 1,43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1,430원대를 기록한 건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급락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진 N달러 환율 하락의 여파가 컸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일본은행은 최근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현재 엔화 환율 수준을 묻는 레이트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레이트 체크는 통상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게 이 시장 안팎의 분석입니다. 한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환율 이야기를 자꾸 흘리는 거죠. 이 때문에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던 환율이 154엔 안팎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엔화와 높은 동조 현상을 보이는 원화 환율이 따라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달러 수요를 막으려는 정부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압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를 0%대로 대폭 인하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2달 연속 급증하던 달러 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전체 달러 예금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 예금이 지난달 말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N달러 환율 흐름에 더해 우리나라의 4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을 고려하면 환율 고점이 지났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움직임과 미국과 이란 사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금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4거래일째 상승 마감했고 다우는 0.64%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 올랐고 기술주와 금융주의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28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조기에 지명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정책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 여건이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며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 선을 유지했고 은값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달러 약세 속에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됐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200칩을 아이오와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고 애리조나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1%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2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그리고 메타가, 29일에는 애플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한국의 유명 여성 셰프인 정지선 셰프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의 H마트를 방문해 기념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H마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중식 스타 정지선 셰프의 신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에나파크점과 어바인 노스파크점, LA 코리아타운점, 알케디아점 등에서 진행됐으며 정 셰프는 레시피와 노하우를 담은 중식 간편식과 냉동식품 등 6종의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인과 타인종 고객들은 제품을 시식하고 정 셰프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 와이어발리가 LAFC와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해외 송금 분야 공식 파트너로 활동합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 핀테크 기업 최초의 LAFC 파트너십으로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와 글로벌 고객을 잇는 브랜드 확장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연결성과 커뮤니티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와이어발리는 오는 2월 7일까지 개막전 경기 티켓과 유니폼, 굿즈를 상품으로 하는 경품을 진행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와이어발리 $3 쿠폰을 제공합니다.
오는 2028년 6월부터 뉴욕주에서 무선 긴급재난경보를 한국어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자연재해 및 재난 시 비영어권 사용자들도 경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영어권 사용자들도 재난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오토쇼가 다음 달 1일까지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500여 대의 차량을 선보입니다. 올해에는 미국 모빌리티 250주년을 기념하는 패널 토론과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비롯해 테슬라와 토요타, 포드, 쉐비 등 주요 브랜드와 슈퍼카 전시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재임김 샌프란시스코 전 슈퍼바이저가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출마를 선언하며 전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전 슈퍼바이저는 공공보험 도입과 보험사 책임 강화라는 강경개혁 공약으로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유력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번 출마로 한인 최초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탄생 가능성에 정치권과 커뮤니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됩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강제 병합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지만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전만 발생해도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현지에서 권여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갑자기 꺼지자 거리는 온통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건물에 켜진 불빛이라곤 입구 비상등이 전부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밤 10시 반쯤 그린란드 수도 누쿠시 전체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송전 장애가 일어났다고 전력회사는 밝혔는데 정전 발생 6시간이 지난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강풍은 아침까지도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We won't have electricity for tomorrow, so we can't eat. That's the one thing I think we were scared of. 그린란드에선 악천후로 종종 전기가 끊겨 정전에 익숙하다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강제 병합 위협하며 군사적 수단을 언급했던 터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군사작전의 첫 단계가 주변 지역 정전 사태였다는 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We have seen America how they attacked Venezuela. That's why we also get scary. We had a little thought about maybe it could be something else.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식량과 비상용품도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형 정전 사태가 벌어지자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They have a ready passport or something. She almost tried here too, but we're also a little bit afraid because the fireworks starting. Prepare for everything, but we were in panic. 예전엔 침착하게 대처했던 정전에도 공포를 느끼게 된 겁니다. What Trump left in your society? I think he left fear in our society. Yeah, definitely. Yeah, fear. 무력 동원은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을 내놓으라는 트럼프 요구에 따라 미국과 덴마크는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군사기지 확대와 광물 채굴권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 결과에 따라 그린란드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란드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콜비 미 국방차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설계자로 불리는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취임 후 처음 방한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장관을 차례로 만나 미국의 국방전략 NDS를 설명했고 세종연구소 초청연설에선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치켜세웠습니다. President Lee's decision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3.5% to this new global standard and t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y for South Korea's conventional defense reflects a clear-eyed and sage understanding. 새 국방 전략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무게를 두고 한반도의 재래식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게 하며 미국은 해구산 같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미국의 구상을 콜비 차관은 재확인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특히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하며 동북아 전력의 현대화를 강조했는데 Centers on deterrence by denial along the First Island chain. This includes modernizing and advancing a resilient, distributed force posture across Japan, the Philippines, the Korean Peninsula, and elsewhere in the region.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을 낳았습니다. 중요한 지원을 당연히 동맹국들에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한적으로 제공될 것인가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얼마나 한국이 원하는 만큼 미국의 해구산이 제공이 될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가 빨라지는 대신 미국이 담보할 안보자산의 범위와 실효성에서 한미의 치열한 협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홍삼 좋은 건 이미 다 아시죠? 홍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중국 군부에서 시진핑 주석 바로 아래 서열 2위 인사가 돌연 숙청됐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사령관 진급식에 군 통수권자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던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부주석. 이때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20일 시 주석이 주재한 당 고위 간부 세미나에도 불참했습니다. 신변 이상설이 불거졌고 나흘 뒤 수사 대상이란 사실이 전격 발표됐습니다. 涉嫌严重违纪违法，经党中央研究，决定立案审查调查。 군 기관지 해방군부는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도 훼손, 중화권 유력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당에 대한 불충을 이유로 언급했는데 사실상 시 주석 권력에 도전한 대가로 숙청됐다는 관측입니다. 장 전 부주석 이름은 시진핑의 권위가 위태롭다며 실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시 주석이 갖지 못한 참전 경험에 군 장악력이 뛰어나고 9년 동안 부주석 자리를 지킨 원로급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에선 중국 핵무기 핵심 기술 유출을 숙청 이유로 제기했습니다. 군수와 무기 핵심 부서 장악과 인사비리도 적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리상푸 전 국방부장, 이듬해 мя오화 당시 정치공작부 주임, 지난해 허웨이둥 전 부주석, 올해 장유샤와 류전리가 잇따라 낙마하며 지난 2022년 구축된 시진핑 3기 군수내부는 7인 체제에서 시 주석과 장성민 위원 단 2인 체제가 됐습니다. 당에 이어 군에서도 권력 집중을 강화한 이번 조치는 사연임을 염두에 둔 시 주석의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전 정부가 계획한 대로 대형 원전 2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입장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후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총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기가와트 규모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를 추가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하면 각각 2037년과 2038년 대형 원전 준공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렇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한 배경으론 기후위기 대응을 꼽았습니다. 동서의 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가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기후부가 의뢰에 실시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0%를 넘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8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두 기 외에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도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기후부는 가능성을 닫지 않고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보유세도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내고 집을 팔기보다 버티거나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란 취지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암시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를 바꾸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세금 비싸도 버틸 거냐는 대통령의 언급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글을 4차례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언급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선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9일 이전에 집을 급히 팔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양도세 때문에 지금 집을 좀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주택자요? 그럼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싼 가격에 내놓으셔야 돼요. 어제도 다주택자 한 분 계약이 됐어요. 빨리빨리 처분하셔야 될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장 집을 내놓기 어려운 일부 다주택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섬세하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국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더니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태곤 기자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를 기념하는 축포를 터뜨립니다. 어제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보다 70포인트, 7% 이상 급등한 1064.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년 만에 1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섰고 종가 기준으로도 닷컴 버블 시기이던 2000년 9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58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에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처음으로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코스피 대형주에 쏠렸던 관심이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로 옮겨간 걸로 분석됩니다. 코스닥에도 첨단 벤처기업 투자 등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에서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유동성, 기관 자금을 유도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
다만 코스피가 반도체 등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오른 만큼 코스닥 역시 기대감뿐 아니라 실제 실적이 추가 상승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40%거든요. 반도체처럼 그렇게 실적 가시성이 뚜렷한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 코스피처럼 뒷받침되어야지. 1,800개가 넘는 상장사 가운데 부실한 기업들은 적시에 퇴출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지 아직 몇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